야, 제가 기동시장에 6, 7개월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요즘 나라가 완전히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재명은 뭐 어제 알아봤더니 식당 여는 것도 허가받아라 써라 이 카드. 이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요즘 국민의힘 경선하는 거 보면은 막 더불어민주당부터 보면은 제일 나쁜 놈 뽑는 선거에서 제일 나쁜 놈이 대통령 후보 됐더라. 그게 이재명 아닙니까? 도대체 나라가 뒤집어져도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이렇게 망조가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 보니까 국민의힘도 똑같더라. 어떻게 제일 나쁜 놈 순서대로 1등, 2등, 3등 이래 하고 있더라. 근데 유승민이가 좀 더 나쁜 놈은 맞아요. 그죠? 우리 공화당은 이제 국민들이 좀 깨쳐서 이 부정부패 관련되는 정치인들 완전히 끌어내자 이제. 그리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나니까 대통령 뽑아놓고 나니까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저거 멋대로 정치하는 이러한 정당이나 정권도 좀 이제 끝장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저 들고 있는 편말 국민이 주인인데 이것들은 정권만 잡으면 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제가 정치를 오래 했는데 대한민국의 수도의 서울시장이 성추행 문제에 걸려가 자살하고 이 문재인의 오른팔이라 하는 안희정이는 아직 감옥 가 있고 제1의 항구도시라는 부산시장은 성추행 걸리니까 치매 걸렸다 그러고 이재명이는 김부선이라 하는 그 탤런트인지 배우인지 맨날 점이 어떻고 저떻고 나라가 부끄러워서 살지를 못하겠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대한민국 정권에서 한 사람은 성추행 때문에 자살하고 한 사람은 아직도 감옥 가 있고 한 사람은 치매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댓글 조작해가지고 경남지사 문재인의 오른팔이라는 경남지사는 감옥 가고 도대체 양심이 있으면은 정권을 다시 만들어야 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 당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또 경남지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 가고 자살하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또 표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양심불량 아닙니까? 양심불량? 세상 사람 살 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못된 것들만 배워가지고 못된 짓만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또 묵시적 청탁 눈으로만 얘기 안 했는데 눈으로 얘기했다 해가지고 45년을 형을 때린 윤석열이가 지금 국민의힘 그것도 야당 1등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미쳤잖아 나라가. 윤석열이가 미쳤는지 국민들이 미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홍준표 보고 사람들이 이랍니다. 야 참 어렵게 생활해가지고 다 죽을지 알았더니 살아나오더라. 그래가 홍준표 보고 잡초라 켜요. 제가 뭐 하는 줄 압니까? 잡초가 아니라 잡음 맞는데 잡놈이다. 홍준표는 잡놈이란 말이에요. 말만 열면은 무슨 그렇게 쓰레기 같은 말들만 하냐고. 홍준표를 알았더니 요즘 봤더니 홍준표가 방자더라 방자. 그 가벼움과 촐랑거림에 용서가 안 되는 홍준표가 바로 방자더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승민은 안 되니까 딸 데리고 나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유승민은 그냥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것이 국민들을
빠지는 길 아닙니까? 유승민 얼굴만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와가지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비스무리하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유시장 경제를 유승민가 뭐라 그랬어요? 사회경제법 만들어가지고 그거 문것들이가 했던 게 유승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합니다. 제발 유승민 이제 정치판 좀 떠나라. 죄 없는 대통령 감옥에 보내놓고 등 뒤에다가 배신의 칼 꽂고 뭐가 잘났다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냐. 같은 대구지만은 좀 부끄럽다 솔직히. 에이? 저도 대구 출신인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산 갔더니 영도다리에 가가지고 도장론이라 하나? 당에 도장 들고 인장 들고 가가지고 까불다가 지금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알라한테 속아갔다고 하는데 거기 속았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인간들이 정치를 했고 그런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으면서 저거가 제일 깨끗한 양 그렇게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영수 특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하면서 대장동 하천대유에 고문 변호사하고 사건들이 다 터지고 있잖아요. 나라가 이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불이고 뭐가 정인지 이제 나라가 바로 서려면은 믿을 놈 정치하는 놈 한 놈도 없단 말이에요. 믿을 정당도 없잖아요. 믿을 대통령도 없어요. 여기 시장상이나 자영업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도 자살하는 분들이 천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4명까지 되니 6명이 되니 8명이 되니 이번에는 풀었다 하는데 10명까지는 되는데 4명 접종 안 맞은 사람은 4명밖에 안 된다.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장난? 백신이 나올 때 하고 나오기 전하고 백신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나 우리 시장 지동시장의 상인들은 다 대출 받아가지고 상점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출 상한도 묶어버리고 자영업 다 망하면은 은행 가서 돈이라도 빌려야지 아도 학비도 주고 먹고 살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거 다 맞고 지금 와가지고 시간을 풀어주니 인원을 풀어주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가 죽으면은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면은 뭡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좌파 새끼들은 새끼라 해도 되죠? 좌파 놈들은 그렇게 망하는 짓거리만 합니까? 망하는 짓거리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자영업하는 분들이 집 하나 갖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회사에 다니면서 저축을 하든 가족들이 어떻게 똘똘 뭉쳐가지고 집 하나 가져보자 그러면서 월세 살다가 저도 월세 엄청나게 살았어요. 전세도 많이 살고 이사를 한 20번 했더라고. 그런데 월세 살다가 전세 갔을 때 그 희망 기쁨, 전세 살다가 13평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일반 주택 하나 사서 들어가서 엉엉 울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동산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쥐가 뭔데 서민의 꿈을 다 막습니까? 쥐가 뭔데 우리 청년의 꿈을 다 막아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청년과 국민에 대한 배신 역적입니다. 배신 역적.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꿈을 잃고 오포 세대로 돌아가서 일자리도 없고 힘든데 이제는 너는 절대로 수도권에서는 너가 돈 벌어가지고는 집을 못 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너는 집 못 사고 월세 내든 잘 살아봐야 전세로 산다. 그건 뭐랍니까? 이재명한테 붙어있는 하천대유나 천하동인같이 사기치라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한테?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다운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면은 먹고는 살고 조금 더 열심히 저축하면은 집은 언젠가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그것이 대한민국이었는데 문재인 4년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놈의 붉은 세력들은 저것들끼리 노는 건 좋다 이거야. 좌파 너희들끼리 놀고 자생공산 사회주의 너희끼리 놀고 주사파가 청와대가 아니라 새빨간 청와대의 꽈리를 털고 너희끼리 노는 건 좋은데 왜 국민까지 다 죽이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문재인이 지지율 80% 할 때 저 조원진이는 문재인은 좌파 독재 정권이다. 왜? 권력기관 다 장악하고 언론방송 다 장악하고 재정 다 쥐고 지멋대로 서고 국회 일당 독재 만들고 악법 만들어내고 악습을 폐지는 곳하고 악습 만들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고 장기 집권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국민의힘 나모시부터 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야 문재인 대통령 제발 좀 잘해주십시오. 이 정신없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용기 없이 무릎 꿇고 굴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4년 3개월 전에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 창당할 때 제가 그랬어요.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은 죽은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 정의에 투쟁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뇌물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데 45년 구형을 하고 22년형을 받았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촛불은 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촛불은 쿠데타고 권력 찬탈이에요.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도 못 시키니까 파면시키는 그러한 법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고 그날 여러분들 저희들의 시민 동지들이 5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5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도 어느 언론 방송도 한 줄도 실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정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제가 2년 후에 국감에서 이 사실을 밝혔잖아요. 소방청이 양심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백남기 노무인이라는 분 시위하다가 여차여차해서 돌아가셨어요. 1년 동안 국회가 마비됐는데 2017년 3월 10일 날 태극기 만들고 저항하던 국민이 5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도 누구 하나 처벌받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의 나라고 불의의 나라고 언론방송이 죽은 독재의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원진하고 우리 공화당은 언론방송에 금기어가 되어 있습니다. 조원진 절대 싣지 마라. 우리 공화당 절대 싣지 마라. 우리는 오늘 이런 집회를 하루도 쉬지 않고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좌파 독재 정권한테 굴종하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고통받고 신음하는데도 국민을 외면하고 성가철만 되면 국민 얘기하면서 이름도 국민의 힘이라고 이름 짓는 저 쓰레기 같은 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국회의원은 그래도 진실하고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하겠다면은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놈의 거는 대장동 특혜 의혹 봤더니, 여러분, 대장동 특혜 의혹 돈 나눈 자가 공범이다 이래요. 범인이라고, 이재명이. 그래서 제가 뭐라 한 줄 압니까? 돈을 만든 놈들이 공범이고 도둑놈들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민간 사업자 이모 씨가 토지를 수용하려니까 1조 2천억 들어가더라. 그래서 공공개발을 들고 와서 토지를 강제로 환수합니다. 그러면서 600만원짜리, 한 평 600만원짜리 토지가 300만원 반토막이 나요. 여기서 성남시민, 경기도민, 국민의 돈 6천억이 이 이재명 밑에 있는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갔어요. 두 번째, 그냥 토지합니까? 대규모 주택 개발을 하려니까 용도 변경해 줬어요. 1급 150 스퀘어미터, 150%, 2급 200%, 3급 250%. 여러분, 150%, 예를 들어 100평에 건평에 150%밖에 못 짓는다. 그런데 200%를 만들어주면 그 50%가 전부 다 이득 아닙니까? 여기서 5천억을 남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공모지침, 그 당시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하던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유한기한테. 어제 알아봤더니 유한기가 뭐 돈을 2억을 받았니 많니 나옵니다. 그 쫓겨날 때 녹취록 뭐라 했어요? 공갈 협박 치잖아요. 사장한테 부장급이 공갈 협박 칠 수 있습니까? 그 위에 위선이 없으면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수 50%, 이익의 50%를 환수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사라지고 1800 얼마 정도밖에 환수 안 하는 고정환수제가 도입됐어요. 여기에서 5천억이 또 국민의 돈을 빨아갑니다. 5천억이. 이익 환수제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결정타가 뭡니까? 공공주택 개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비율을 대폭 낮춰서 임대아파트 짓지 않고 민간 분양 아파트 지어가지고 수천억을 또 남깁니다. 마지막에 토지 환수하고 기획할 때는 공공개발로 하다가 마지막 아파트 분양할 때는 민간 개발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만든 게 2조 가까이 됩니다. 2조. 지금 이재명이가 고개 들고 할 수 있습니까? 지 밑에 있던 넘버1 유동규, 넘버2 유한기 등등 다 감옥 가게 생겼는데 나는 내용만 봤지 결정을 이재명이가 10군데 결제했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부동산값 올라가지고 서민이 다 죽게 생겼는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값 올려가지고 이익이 많이 남아가 그래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성남에 떨 도시개발공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플러스 1%, 그런데 1820억 가져가요. 나머지 하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이 7%, 그런데 그들이 4040억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사기잖아요, 사기. 성남 시민들의 혈세를 다 뺏어 먹은 거 아닙니까? 성남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 돈, 또 성남시에다가 내야 될 돈을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사기를. 우리의 헌법적 가치는 국민 저항권이 헌법적 가치예요. 그러면은 정말 새빨간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정권, 성희롱 정권,
이러한 정권 다시 정권 못 잡게 하는 정권 교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여야를 막론하고 돌아봐도 오물 냄새 나고 왼쪽을 봐도 오물 냄새 오른쪽을 봐도 쓰레기 냄새 하늘을 쳐다보니까 쓰레기 비가 떨어지는 이 정치인 부패한 정치인 정당도 완전히 한번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정권 교체 합시다. 저렇게 오만하고 부도덕하고 폭압적인 정권 교체 해야죠. 그런데 누구로 해야 됩니까? 다 쓰레기 같은 썩은 정치인으로 합니까? 용기 없는 국민의힘 야당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 되고는 바로 여야 연정한다는 야합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할 그런 인간들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참에 국민의 명령인 정권 교체합시다. 그리고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당, 깨끗한 정권, 우리가 정치 교체, 정치 혁명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읍시다 여러분. 여러분, 언론 방송이 우리 공화당을 묻고 또 묻어도 불과 며칠 만에 후원금이 14억이 그쳤어요. 그것이 국민의 민심 아닙니까? 지금은 많은 그래 좋은 질 만나본 사람은 좋은 질가 다 옳더라. 좋은 질 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조사했어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기소 4건 5건 됐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검찰 기소 됐는지 압니까? 언론같이 부정부패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언론같이 성희롱하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좋은 일과 올바른 소리 하니까 듣기 싫은 놈들 김정의 화형식 시키니까 통진당의 이정이라는 사람 있죠. 그 신랑이 있는 로펌에서 저를 고발했어요. 이게 나랍니까? 누구 한 사람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누구 한 사람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고, 누구 한 사람은 저 껍데기들을 물리치고 진실된 나라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화당 보고 거구라 그래요? 아니 우리 공화당은 맨날 경찰들한테 두들기 맞기나 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감옥 가고 재판정에 맨날 서는 우리 공화당이 그겁니까? 우리 공화당이 폭행한 거 봤어요? 극자 놈들이 일 못하는 보수 놈들이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매도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위대한 국민이 계시다는 것을 저 좋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말로 떠드는 민초정당 이제 좌파들의 거짓말에도 신물이 나지 않습니까? 진짜로 오늘 제가 지동시장에 전국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60번째 오는 시장입니다. 60번째. 어느 정치인이 이 시장 바구니 들고 전국의 60번대를 그냥 폼잡으로 사진 찍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물건을 사러 오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시장 상인분들이 힘을 내시라고 여러분들 옆에는 여러분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화당 같이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러 찾아뵌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60대 이상과 60대 이하가 한 반 정도 됩니다. 전문대학교 이상이 70%가 되는 정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을 보고 털딱 정당이라 그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을 3선 12년을 했어요. 노동자들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 저 조은진이가 노동개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공무원 연금개혁 제가 했어요. 무려 400조 가까이를 아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하면 일을 해야지.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위도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은 절규를 넘어서 정말 힘든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자들이 위도 코로나 말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공화당은 정말 국민과 함께 우리 공화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우리 공화당의 대부분의 동지들이 자영업자분들이에요. 깨쳐있는 국민들이 깨쳐있는 시민들이 모여있는 정말 자유로운 민초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4년 6개월째 당대표를 하는데 당대표로서 돈 한 푼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그래서 이번에 후원금 늘었더니 14억이 바로 돌아버렸나? 제가 사업도 하고 국회의원 생활 12년 에서도 저 재산이 5억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대구에 집 한 채 있는데 한 60-70% 담보자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당해요. 왜? 당당하고 깨끗하니까. 또 불의를 보고 못 참고 그걸 우리 공화당 동지나 자유우파 국민들이 좋은 일을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5년 동안 저를 보셨잖아요. 5년 동안 기왕에 좋은 일 하려면 좀 크게 가세요. 크게. 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하자 해놓고는 저거가 주인 행세 다 했어요. 문재인 4년 6개월 보면서 확실히 느꼈잖아요. 이제는 정말 거짓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민초가 주인 되고 서민이 활기롭게 살 수 있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집을 살 수 있고 식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희망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썩어 빠진 정치인 기득권에 매몰되어 있는 부패한 정당 자기끼리만 놀고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 부도덕한 정권 싸그리 드러내고 정말로 민초가 주인 되는 나라, 서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청년이 일자리가 있는 나라, 국민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저 조은진하고 우리 공화당과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시장 와서는 윤석열이가 손바닥에 왕자 쓴다고 왕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시장 와서는 물건을 많이 사주고 파는 것마다 족족 많이 먹는 게 왕 아닙니까 여러분? 시장에서의 왕은 물건 사주는 사람이 왕이다. 국민의 진정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그 사람이 국민의 종입니다. 대한민국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종이 돼야 되지. 윤석열이가 왕자를 쓰지 않고 저는 국민의 종입니다. 종자를 썼으면 대통령 대설기인데 이게 왕자를 쓰는 바람에 조졌습니다. 조졌어요. 오늘 이제 우리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제 얘기는 요 정도 할게요. 전국의 유튜브 아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제 가는 데마다 오세요. 저는 일주일에 2번, 3번 연설하고 간담회하고 하는데 원고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 가슴 속에 절절히 국민의 아픔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바꾸는데 조은진 혼자 힘으로 우리 공화당 혼자 힘으로 자유우파 국민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은진을 찍으면은 조은진이가 되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후회 없는 그러한 정권을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투표장에 40%는 투표장에 가지 않아요. 그 40%가 우리 공화당의 지지자고 좋은 일을 응원하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는 40% 분들이 투표장에 가셔서 나라를 바꿉시다. 희망의 나라로 갑시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북강병 대통령의 애국정신과 자유통일을 추진해서 북한 인민들을 해방하고자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애민정신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아들, 딸과 손자들한테 희망과 미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